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34화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요즘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돌봄이나 배려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잡았고, 이게 좋은 일일까 뭐 이런 주제로 철학적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은 어떠세요? 살면서 스스로를 평가하기에 나는 타인을 좀 배려하며 산다? 아니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자가 진단을 좀 해보면. 자가 진단이 네. 항상 안 맞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스스로가 느끼는 거니까 뭐가. 요즘에 기다이다. 요즘에 아내한테 피드백을 제가 듣는 걸로 보면 너는 지만 생각한대. 그래서 나는 꽤 좀 배려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걸로 판명 났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부인한테는 배려를 안 하는데 또 밖에 나가서는 배려 엄청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것 때문에 더 세게 혼나는 그렇죠? 거죠. 오케이. 자유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식의 욕을 계속 먹고 있죠.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남의 편이라고. 남의 편이라고. 근데 이게 뭐 아내들이 보기엔 남편들은 그냥 다 남의 편만 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웬만하면 다 배려를 해주려고 하고요. 근데 조건은 이제 상대도 나한테 같이 배려를 해주면 유지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끝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험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누군가한테 배려를 했어. 근데 좀 지나고 나서 아이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은 혹시 없습니까? 아유, 왜 없겠어요. 제 산증인이잖아요. 보증 사건 이런 거. 그렇죠. 뭐 힘드니까 꼭 좀 도와달라. 보증 한 번만 서주면 된다. 뭐 그리고 제가 다 갚았죠. 그러네요, 그죠? 자유님 뭐 그런.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업무를 좀 잘할 수 있게 그게 뭐 선배든 동료든 후배든 했는데 정작 칭찬은 걔가 다 받아. 뭐 이러고 걔도 딱히 내가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도 좀 안 해. 그리고는 기껏 도와줬더니 지잘난 맛에 막 이렇게 하고 괜히 이렇게 초라해지는 나만 괜히 한 짓을 했구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오지랖 넓게 배려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때. 영화의 대사 중에 그거 있지 않아요? 호의가 쌓이면 권리로 안다. 그렇죠. 이제 당연한 걸로. 그죠? 대표적으로 그런 배신감 같은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다 각자 일이 있는데 내 걸 좀 희생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일에는 약간 또 지장이 생겼어. 근데 쟤는 뭐 일 잘하는 친구 이렇게 되고 쟤는 일을 왜 이렇게 기한 내에 못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줬잖아. 도와줬으면 도움을 주고 나면 상대도 좀 도움을 받아서 좋아지고 나도 도움을 베푼 걸로 이렇게 좀 뿌듯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도와줬는데 별 상대도 뭐 좋아하지도 않고 나도 뿌듯함보다는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우리 작두님 보정 사건처럼 오히려 내가 막심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막연히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게 도덕적으로 되게 좋은 표현이긴 한 것 같은데 철학적으로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실제 현실적인 본인의 여러 가지 경험 그래서 나는 이제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뭐에서는 어떻게 하고 하는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좋은 일일지 여기 이제 배려라는 주제로 이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배려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마음을 말하는데 동서양을 불문하고 예로부터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배려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동양 사상가 맹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한 마음의 단서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았는데 이걸 이제 4가지 단서라고 해서 4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맹자가 말한 4단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건 자유인님이 잘 알죠, 이런 건. 뭐 그런 거 고등학교 때 시험 그렇죠. 문제에 이게 나오기 딱 좋은 거잖아요. 윤리, 그죠? 그죠? 뭐, 예. 예. 측은지심, 예. 뭐 이렇게 수호지심, 예. 타양지심. 예. 또 하나. 예. 예? 또 하나. 마지막. 그거요. 시비지심. 그러니까 이래서 틀리는 거야 항상. 맹자가 말한 4단은 말한 대로 측은지심. 네. 두 번째가 수호지심. 측은지심은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수호지심은 이런 거죠. 자기가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 좀 부끄러워하고 타인이 잘못한 걸 보면 좀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죠. 좀 도덕적인 마음이고, 사양지심이라는 건 좀 겸손해서 사양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고, 시비지심은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중에 이제 첫 번째인 측은지심은 타인의 불행을 보고 그냥 넘기지 못한 마음으로 오늘 주제인 배려심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그죠? 맹자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기 마련인데, 뭐 예를 든 게 이런 거예요. 막 우물에 빠지려는 아기를 보면 누구라도 깜짝 놀라서 측은지심이 저절로 발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맹자는 그걸 보고도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거 측은지심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본 거예요. 예를 들면 동물들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근데 간혹 보면 동물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 친구를 이렇게 거북이나 뭐 이런 애들이 그렇죠. 있지. 그리고 뭐 그 동물들 중에는 내 그 동물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서로 도와가지고 높은데 올라가고 이런 맞아요. 애들 있지. 그런 그죠?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걸 측은지심으로 해석할지 어떨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맹자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선설을 주장했던 맹자는 인간이라면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본 거예요. 맹자는. 해서 그는 측은지심을 덕이라고 부르지 않고 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에게는 그 선한 행동을 행할 수 있는 단서, 그러니까 가능태 정도가 본성 안에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서를 현실에서 실제로 옮기는 사람을 우리가 인한 사람, 어진 사람이라고 불렀죠. 이건 이제 배려심에 적용을 해보면 타인을 도와주거나 보살피려는 배려의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데 이건 이제 실제 행동에 옮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의외로 저희가 뭐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우리 살면서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냥 어쨌든 뭐 서로 이렇게 좋지. 많으면 그죠? 사회가 점점 도와지긴 할 텐데. 맞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사회 전반에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보편적인 도덕 기준일까 하는 점인데요.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비슷한 예를 예전에 든 적이 있는데 5살짜리 애와 6살짜리 연년생 형제가 맛있는 과자를 두고 서로 먹겠다고 다투고 있어요. 이걸 딱 지켜본 엄마가 싸움을 말리면서 6살짜리 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동생을 위해서 그것도 양보를 못하니? 형이라는 녀석이 그렇게 배려심이 없어서 어떡해? 라면서 형을 배려심이 없다고 나무랍니다. 이처럼 6살짜리 형에게 배려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엄마의 주장은 합리적인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엄마를 전업주부라고 보면 네. 아버지가 잘못됐네. 아버지가 돈을 제대로 못 벌어다 주니까 애 둘한테 하나씩 먹게 못 해주고 중간에 놓고 서로 나눠 먹게 한 모든 게 가장의 책임이야. 가장의 책임이야. 가장의 책임. 뭐 요새는 뭐 이러지는 않고 그냥 똑같이 나눠 먹게 할 텐데.
어쨌든 그죠? 이 상황. 그러니까 어쨌든 6살 먹은 아이가 아무리 형이로서 6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려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무래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서 형은 왜 동생을 배려하지 않았냐 이러면 그 이유는 그 6살짜리 형도 타인을 배려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6살짜리 꼬마한테 누군가를 배려하라라고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지나친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이런 사례를 든 이유는 배려 행위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논의가 아니고 철학적 논의를 하려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배려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마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질문인데 답하기 쉽게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볼게요. 자유님 준비하세요. 네. 배려는 누가 누구한테 해야 하는 것일까요? 1번 강자가 약자에게, 2번 약자가 강자에게, 3번 강자가 강자에게, 4번 약자가 약자에게. 몇 번? 뭐 모두가 서로에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가장 좀 좋아 보이는 건 아무래도 강자가 약자에게 해주는 거? 뭐 그렇죠.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배려는 기본적으로는 강자가 약자를 돕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로부터 서양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건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된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일컫는 말인데 이 말은 초기 로마 시대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귀족들은 공공을 위한 봉사에 모범적으로 앞장섰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기부를 한다거나 헌납을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를 돕고 배려하는 행위는 귀족들의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지면서 기존의 사회 질서나 체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한 배려는 강자나 좀 많이 가진 사람이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한번 살펴볼게요. 2번이 뭐였냐 이러면 약자가 강자를 돕는 행위인데요. 이건 약자가 강자를 돕는 행위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접대. 접대? 자유님 뭐라고? 작두님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택 돕는 짓. 그죠? 네. 저는 약자가 강자를 돕는 행위는 아부나 아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를 돕는 행위는 아무래도 그 목적이 좀 순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강자는 기본적으로 약자의 도움이 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경우라면 강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죠? 그럼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보죠. 3번은 강자가 강자를 돕는 행위입니다. 이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상부상조. 상부상조. 네트워킹. 그죠? 아니 이게 강자 약자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해보니까 이게 또 꽤 좀 재미있네. 그죠? 강자가 강자를 도와. 재벌이 재벌을 도와줘. 그러니까 잘 나가는 놈들끼리 이렇게 서로 도와. 그리고 막 그 혼맥으로 막 연결이 돼. 싸가지 없는 거지 이건. 저는 자유님 뭐 네트워킹이라는 표현이 되게 적절한 것 같은데 저는 거래나 보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일리가 있네. 그죠? 앞서 얘기했듯이 강자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서로 돕는다는 건 서로 간에 모종의 약속 같은 게 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강점을 교환하는 것 같아요. 권력과 자본 뭐 그런 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제일 논의하고 싶은 주제는 4번이에요. 4번. 4번은 뭐냐면 약자가 약자를 돕는 행위입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것도 배려라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약자가 자기도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위. 근데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약자가 약자의 마음을 잘 알아서 도와주는 마음이 동병상련? 네, 동병상련 이런 거죠. 어떻게 보세요? 작전이요? 이건 주로 연대가 아닐까 싶은데. 연대? 그건 더 그죠? 동병상련도
공감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두 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네. 행위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데 이걸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룹이 있어. 그러면 어디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 막 이렇게 도와줘. 그러다가 연쇄부도가 벌어지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도 있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택도 없는 것들이 지금 서로를 배려해 줄 입장이냐 예. 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는 그렇죠? 것 같기도 예. 하고 좋게 보면 그래 호라비 마음 호라비가 알지 뭐 그죠? 이런 거일 수도 그죠. 있고. 뭐 지금은 이제 개인 차원에서 그쵸.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제가 모든 상황을 일반화시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철학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말하면 약자가 약자를 돕는 행위는 배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배려는 기본적으로는 강자가 약자를 돕는 행위거든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속에 이미 강자가 약자를 돕거나 보살핀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는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스스로 자립하는 게 먼저예요. 자,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을 몇 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집에서는 매달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동창회장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자 하면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 내라라는 전화가 왔어요. 물론 그 도움을 받게 될 친구는 나보다는 더 딱한 처지, 그 사람보다는 더 딱한 처지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도 그 돈을 내려면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은 자기보다 어려운 처지의 친구를 위해서 10만 원을 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슴이 아파. 솔직하게 만약 이 상황이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가슴이 아파. 일단 내고 다음번엔 나야. 뭐 이런 이게 뭐라고 개처럼 개 타듯이. 이 상황은 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형편이 좋지 못해서 친구를 돕기 어렵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타인을 배려하는 거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먼저 배려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 얘기는 전에도 좀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프랑스 철학자인 미셀 푸코가 말년에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자신에 대한 배려에 우선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 대한 배려가 도덕적으로 우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타인보다 자신이 존재론적으로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다. 푸코는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타인보다는 자기를 배려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라 그러면 타인을 돕기보다는 자기를 좀 먼저 돌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뭐 공감되시나요? 일부 그렇긴 한데 좀 뭐랄까 잘 이렇게 너무 야박하다? 네. 왠지 이렇게 하면 이기적으로 살라 이렇게 약간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기적으로 살라가 아니지. 그 자기가 먼저 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남들의 시선을 따질 처지가 아닌 거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타인보다 자기를 먼저 배려하라라는 것들은 모두가 그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게 아주 현실적이고 철학적 고민의 흔적이 사실은 되게 많은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기사 얼핏 보지 않아요? 저는 방송은 안 봤는데 이효리 씨가 잘 나가다가 뭐 힘들어가지고 주변 지인에 의해서 정신과 치료를 한번 받아봤대요.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눈물을 확 쏟고 그랬다. 그 사람 얘기가 항상 당신은 주변 남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다 보니까 회사도 이효리한테만 믿고 가족도 의지하고 누구도 의지하는 이런 인생을 쭉 살다가 자기가 너무 힘든 상태에 있을 때 정신과 의사의 조언이 거울을 보고 효리야 나 자신을 더 사랑할게 라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 그렇죠. 네.
저는 그 얘기가 떠오르면서 이 얘기가 현실에서 이 판단을 하고 그래, 야 미안해, 내가 너 지금 내 못 도와주겠다, 이거 갈등이 분명히 생길 텐데 이 스탠스가 사실은 냉정한 스탠스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논의를 타인 배려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자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당연히 타인을 배려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하지만 이런 배려 정신은 기득권 계층이나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져야 될 도덕관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약자이거나 자기가 타인을 도울 처지가 도저히 아닌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배려하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스스로 자립을 해서 내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능력이 커지면 그때 가서 타인을 도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약간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약자인지 강자인지조차도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앓는 소리하고는 자기는 아직 다른 사람을 도울 때가 안 됐다면서 잘 도울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약자들은 나는 좀 도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있는 사람에 대한 가진 자들의 그 배려 없음, 이기심은 또 별도로 뭔가를 이제 논의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주제 우리 4번에 해당되는 주제는 쥐뿔도 없는 것들이 괜히 배려심을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 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먼저 자립하고 독립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입장으로 국면 전환시키지 못하면 괜히 어쨌든 간에 누군가한테 배려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 그 사회적 약자가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좀 나쁘게 생각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더욱 중요한 문제이자 어쩌면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배려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회에서 필요한 정신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최우선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배려의 마음은 좀 가진 사람들, 기득권 계층이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될 도덕관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좀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면 배려의 마음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남을 도울 처지가 도저히 아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은 배려를 못해서 막 안쓰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이런 생각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배려해야 될 대상이 많은 사회보다는 모두가 자립을 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은 상태가 더 건강한 사회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약간의 오해의 소지를 갖고 듣는 분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강자냐 약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각자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가 지금 누군가를 배려해주기 어려울 만큼 나도 지금 힘들어, 이럴 땐 자기 스스로를 충분히 좀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건 지금 이 시국에 특히 또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 이랬거든, 니체가.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자기 자신에 대한 나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상황에서 친구한테 빚내서 10만 원을 주잖아요. 집에 가면 와이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판 싸우겠지. 당신 정신 있는 거냐고, 우리 애들 밥 굶는 거 모르냐고 이러겠지. 그죠? 보통 얘기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하는 것도 되게 치사한 거지. 그죠? 어쨌든 뭐 가끔 그런, 요즘 최근에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누가 어렵다고 진짜 어렵게 뭐 떡볶이 장사, 뭐 길거리 행상, 뭐 폐지를 팔아서 모은 돈을 뭐 되게 큰 돈을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고 막 이런 것이 미담처럼 막 소개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걸 뭘 어떻게 보면 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강자들한테 자극이 되라고 그런 것들을 기사화시키는지도 모르겠지만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기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기사가 노리는 포커스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돈을 내니까 좀 네. 가진 사람 더 많이 내라라고 홍보를 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어려운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운 사람도 내는데 보통 사람들한테 나는 뭐 하고 있나라는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주는 기사이기도 해서 맞아요. 내가 좀 불편하고, 또한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면 포커스가 잘못된 거지. 예를 들면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20년 동안 모아놓은 돈 10억을 대학에 기타겠다 이런 뉴스 있잖아요. 네네. 그 할머니는 10억 자산가인 거지 폐지를 줍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지를 줍는 거라는 프레임으로 그 할머니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는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지금 자산이 10억이 있는 사람이고 나이가 많아서 자기는 돈이 필요 없으니 그걸 좋은 데 쓰겠다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10억 자산가 할머니가 전 재산을 대학에 기타겠다. 요렇게 가야 정확한 프레임이 될 수 있는 거지. 네. 그걸 마치 폐지 줍는 할머니, 불쌍한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죠? 그렇죠. 뭐 불쌍한 건 아닌데 어쨌든 본인은 되게 검소하게 살면서 뭐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분은 강자야 약자가 아니라, 그죠? 그러고는 뭐 케이스마다 다 틀리겠지만 전 재산을 기타겠다, 기부했다라는데 그것도 전 재산일지 어쨌든 먹고 살 걸 챙겨 놓았을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전 재산이라는 것도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만일 진짜 먹고 살 거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기부를 하는 것도 나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죠? 이런 그 어려운 사람들이 불우이웃돕기를 했다. 이건 좀 가려들을 필요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요거와 관련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부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이제 그만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왜 그런 결심을 했냐면, 내가 지금 기부 행위를 하는 게 사실은 자기 만족적인 측면이 크고, 예.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못 그만두는 건 어찌 보면 허영심? 허세?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한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멈추는 시간을 좀 갖기를 그죠? 결정을 했습니다. 오케이.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기부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해왔는데 요즘은 몇 달째 수입이 없고, 이런 사람은 그 기부를 계속해야 될지 끊어야 될지 고민을 맞습니다. 하는데, 그때 끊는 걸 가지고 비난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충분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마무리하죠 뭐.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강자 약자 이 기준의 구분이 전 되게 좀 새로운 접근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좀 들어서 의미가 있게 받았는데, 배려라고 하는 게 또 많이 필요한 곳이 직장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일정 직급이나 일정 직위를 가지면 관리자 리더들은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인데, 자기도 노동자이기도 하면서 반면에 사용자 시각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시점에서 딱 보면 아래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강자야. 그래서 배려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해. 근데 반대로 지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 한 개인의 모습을 이렇게 노동자 시각으로 보면 자기는 또 자기 위의 사람한테 약자야. 예. 그런데 약자가 강자한테 대하는 거가 더 센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가 강자 지위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 쪽으로 더 스탠스가 많이 가 있기보다, 예. 그런 분들은 자기 스탠스를 한 번만 점검해 보셔라, 이런 예, 생각을. 그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팀장이야. 내가 팀장이고 내 밑에는 팀원들이 있고 내 위에는 경영진이 있어. 근데 이제 팀장이 위아래가 서로 대립되는 입장이 딱 되면, 그죠? 경영진한테 가서 저 밑에 팀원들 어렵고 힘드니까 이번에 좀 보살펴주고 도와줍시다,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히려 밑에 팀원들한테 야 요즘 회사가 어려우니 니네들이 좀 양보해라 이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배려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기가 중간이라고 보면 그 경영진에 비해서 약자인 자기가 경영진을 보살피고 도와주려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건 아첨, 아부인 거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연님. 네, 아까 이제 이렇게 정리하려고 미리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타인을 배려할 때는 허세를 버리자.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오늘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처럼 배려란 기본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자나 기득권 계층이 더 많이 가져야 될 도덕관념입니다. 약자들, 다시 말해 자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기보다 스스로를 먼저 배려해야 됩니다. 미셀 푸코의 주장처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자신에 대한 배려에 우선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한 배려가 도덕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사회적 약자이거나 타인을 도울 처지가 아닌 사람이라면 타인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배려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스스로 자립해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능력이 커져서 타인을 배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34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